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이순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감염자를 내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럽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본다면 재택근무와 디지털 판매 방식 혁신이 제일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코로나의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는 프랑스의 PSA와 일본의 토요타 등의 움직임을 알려드리면서 예외 없이 어려움에 처한 한국 업체들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A는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된 트렌드에 대응하여 새로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SA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PSA는 부조, 시트로엥, DS 그리고 GM에서 인수한 오펠, 복스를 거느린 프랑스의 자동차 그룹입니다. PSA의 판매 실적은 현대차의 80%가 안 되는 수준이나 매출액은 95%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의 80% 이상이 유럽 시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은 현대차, 기아차의 3.5%보다 훨씬 높으며 토요타의 8.2%를 상회하는 8.5%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판매 대수 규모 면에서 350만 대로 그다지 크지 않은 편입니다만 주도적으로 FCA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SA가 FCA를 합병하게 되면 수바루를 지분법 관리하에 둔 토요타가 글로벌 판매 1위가 될 것이고 PSA, FCA 합병회사는 GM을 제치고 4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코스트커트라는 별명으로 닛산 리바이벌 플랜을 성공시켰던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수제자이며 르노의 2인자였던 카를로스 타바레스입니다. 이들은 자동차 업계에서 구조조정이 신이라 불리는 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2014년 취임한 그는 13년 적자에 빠졌던 PSA를 다음 해인 14년에 흑자로 전환시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만년 적자였던 GM이 오펠을 인수하여 정상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었지만 그는 18개월 만에 보란듯이 흑자화시켰습니다. 오펠이 정상화는 중국 시장에서 14년 75만 대에서 19년 12만 대로 추락한 판매 부진을 보완하면서 PSA의 판매 대수, 영업이익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던 PSA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혁신적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4만 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재택근무를 회사의 새로운 정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5일은 집에서 1.5일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전체 종업원이 79%가 이 제도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근무 환경의 변화로 PSA의 헤드쿼터도 휴웨이에서 뿌아시로 올여름 이전됩니다. 이렇게 하면 월 1000만 유로의 전략이 가능하며 이렇게 전략된 돈은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이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리에서 약 400km 떨어진 밀루즈 공장과 쇼쇼 공장에서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재택근무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일본 토요타도 코로나 대책으로 계속 해왔던 재택근무 제도를 9월부터는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종업원의 20%인 기술직, 영업직 1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만 출근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등은 집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판단하에 공장의 개발 부분 종업원들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일정 시간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업체들은 어떤가요? 코로나가 만연할 때 잠시 했던 재택근무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PSA나 토요타는 한국 업체들과 비교하면 매우 앞서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재택근무가 가져다주는 효율을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PSA 구조조정은
1200만 명이 거주하는 파리 시내의 지형 딜러점 11개를 폐쇄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폐쇄한다는 의미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도 않고 또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게 팔지도 않고 그냥 없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파리 인구가 3년간 11%나 감소한 요인도 있지만 부동산과 렌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코스트 절감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했던 종업원들은 명태지원금 형식을 받으면서 해고됩니다. 이에 따라 파리 시내에서의 판매는 25개의 개인 딜러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딜러들은 2021년 1월부터 판매 영역을 재조정하여 확대하게 됩니다. 이 개인 딜러들은 판매 달성 보너스를 받기 위하여 목표 판매 대수를 팔아야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디지털 판매, 디지털 서비스에 대응한 신규 투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현대 기아차에는 PSA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내용이 대단히 부러울 것입니다. 현대차는 전국에 408개의 직영점과 377개의 개인이 경영하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거대한 미국, 중국 시장에서의 현대차 딜러수와 비슷한 수준이고 스타벅스 1.7개의 매장당 현대차 판매점 1개가 있을 정도로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 판매점의 쇼룸 규모는 미국, 중국의 쇼룸과 비교하면 매우 작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판매하는 차량 전체를 전시할 공간이 대부분 부족한 편입니다. 서울에 있는 판매점인 쇼룸을 찾는 고객들은 낮 시간에 차를 구경하고 견적을 받지만 실제로 차량 구입은 주말에 도심에서 떨어진 위례 지점 같은 곳에서 구입하고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현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판매 대수는 대리점이 파는 정도밖에 못 팔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 도심에 있는 직영점은 한 달 2천만 원 이상의 임대료에 노조원들로 구성된 영업사원이 7명에서 10명 정도 근무하면서 한 달에 30대 내외를 팔고 있어서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르노, 삼성, 한국 GM의 영업사원들이 현대 기아차를 판매하는 일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차 한 대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영업사원들이 현대 기아차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영업사원들은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도 더 꿈의 직장에 다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용이 차량 가격에 반영되고 있으니 한국의 소비자들은 봉이 되는 겁니다. 수출되는 차량이 국내보다 싸게 팔고 있어서 역차별 받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경쟁 상황, 브랜드 차이, 법규 대응 코스트, 판매 비용 차이 등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PSA가 파리 시내에서 판매 구조조정을 쉽게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는 큰 벽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 특유의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구조조정은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카를로스 고온, 카를로스 타바레스 등의 구조조정의 신들이 와도 아마 추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차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기존 사원들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효율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영업사원을 공장으로 전원 배치시키는 단계까지 진전되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던 영업사원들도 공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니 신의 한 수의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는 아직 요원한 것 같지만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국내 배출가스 규제도 유럽만큼 강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유럽 등 코로나가 심한 나라에서는 디지털 판매 방식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지만 한국은 디지털 판매 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듯합니다. 테슬라가 선행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대응하지 못하면 배터리 가격이 일정 이상 내려가기 전까지는 이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지금 손익분기점을 약간 넘기고 있지만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지금처럼 지원액을 유지할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확보될지는 의문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영업 부분에서 혁신 없이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서비스 부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은 엔진 오일을 교환할 필요도 없이 2년에 한 번 서비스를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품, 판매, 서비스에서 내던 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은 자명합니다. 내연기관차 정비 업무에 비해 전기차 정비 업무량이 30%, 40% 정도는 감소할 것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인원 정리로 커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정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영업사원들처럼 정년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현대차는 조직 슬림화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팀들이 사라지고 실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많은 팀장과 실장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재들이 없는 조직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명한 결정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